나쁜 건 전혀 아닙니다. 근데 이 이라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안녕하십니까, 피부과 전문의 허영수입니다. 드디어 2026년이 되었네요. 이게 새해가 되면 또 우리가 다이어트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제 우리 피부도 한번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열심히 피부 관리하시는 분들 많죠. 하루에도 뭐 1일 1팩 하시는 분들도 많고, 화장품들도 종류별로 건강한 걸 넣기 위해서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하면서 하루에 뭐 5개, 6개, 7개 화장품 많이 바르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피부를 위해서 뭔가 더 하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피부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대로 피부를 좋게 하기 위해서 몸 다이어트듯이 피부 다이어트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새해도 된 겸해서 피부에 도움이 되는 피부 다이어트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진료실에서 있다 보면 환자분들, 특히 피부가 예민한 분들이 고민이 많다 보니까 진짜 많은 결과물들을 가지고 있어요. 나름대로 해결책이라고 하죠. 이 제품도 가지고 써보고 저 제품도 써보기도 하고, 이것저것 보면 진짜 뭐 한번 가지고 오는 화장품이나 제품 종류를 보면 진짜 이렇게 지퍼백에 탁 들고 오시는 분들 많거든요. 자기는 진짜 열심히 한대요. 세안도 꼼꼼하게 하고 좋은 것도 많이 쓰고 팩도 하루에 한 번씩 다 하는데도 피부가 너무 안 좋다고 속상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 자세히 들어보면 피부 장벽은 다 깨져 있고 피부에 그 유막은 다 벗겨져 있고, 그다음 피부가 너무 건조하고 화학물들이 피부 자극을 너무 줘서 가렵고 붉어져 있는 경우가 꽤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피부라고 하는 것도 늘 말씀드리지만 인체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 좋은 음식도 많이 먹다 보면 장이 더부룩해지는 것처럼 피부도 마찬가지예요. 피부도 어느 정도는 쉬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피부가 안 좋고 예민하거나 혹은 좋다고 해가지고 너무 덕지덕지 하기보다는 피부도 확실하게 다이어트를 한번 해보는 방법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피부의 구조는 이런 벽돌 같은 구조에 주변에 있는 지질이 이렇게 감싸고 있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피부를 좋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성분들이 계속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 지질 구조에 혼란이 생겨요. 그래서 튼튼한 시멘트가 오히려 화학 성분, 그 다음에 보습 성분들이 막 자극을 하다 보면 이게 흐물흐물해지면서 이렇게 밑에 수분이 밖으로 막 새어나가는 경우도 있고, 외부 물질이 오히려 더 잘 침투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좋다는 제품들을 계속 덧바르게 되면 오히려 피부가 더 예민해지고 피부 장벽이 약해지는 경우가 꽤나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안할 때도 내가 피부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너무 과하게 꼼꼼하게 세안을 한다든지, 아니면 비타민 A가 좋다더라, 비타민 C가 좋다더라 해가지고 이 레티놀 성분이나 알코올이 많은 제품들을 겹겹이 바르고 그 다음에 팩을 매일매일 이렇게 하다 보면 피부가 불었다가 말랐다가 불었다가 말랐다가 하면서 이 벽돌과 시멘트 구조가 다 무너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상태에서 또 뭐 넣고 또 넣고 하다 보면 뭐 나만 아는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지쳐있는 피부에 대해서는 자극을 주기보다는 좀 쉬는 시간을 주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제가 진료를 보면서 항상 좀 많이 들었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근데 환자 입장에서 그게 좀 다르게 느껴지나 봐요. 오히려 이제 제품을 쓰다 보면 이 제품이 안 맞아서 그렇다라고 생각해서 또 다른 제품을 찾아서 오시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말고 제가 실제적으로 꼭 해야 되는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마스크팩, 우리 1일 1팩 챌린지로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마스크팩이 나쁜 건 전혀 아닙니다. 근데 이 매일이라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마스크팩을 붙이는 동안 피부가 약간 불린 상태가 되고 그 위에 다시 말라가면서 일시적으로 수분이 탈락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촉촉해졌다가 확 수분이 당겨지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마스크팩에 우리가 요즘 경쟁적으로 너도 나도 좋은 성분들을 많이 넣잖아요. 근데 그런 성분들이 대부분 좀 좋은 것도 있지만 뭐 방부제도 들어가야 되고 향료도 들어가야 되고 각종 활성산소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매일 하루에 20분 혹은 10분씩 360 올려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장벽이 튼튼했던 분들도 약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마스크팩 자체는 나쁘다 이런 건 아니고, 권장드리는 거는 일주일에 한 번 혹은 일주일에 2번, 주말에 딱 한 번, 혹은 이제 피부가 예민할 딱 한 번 이렇게 하시는 게 좋지, 매일 하게 되면 홍조나 접촉성 피부염이나 민감성 피부가 생길 수 있으니까 마스크팩 하는 횟수를 과감하게 다이어트를 한번 해보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품 바르는 거 있잖아요. 스킨 바르시고 토너 바르시고 에센스 바르고 위에 앰플 넣고 또 좋은 비타민 세럼 넣고 또 로션 바르고 크림 바르고 건조하니까 오일도 바르고 마스크팩 하고. 여러분들도 헷갈리시죠, 그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건지 좋다는 건 다 봤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제품은 산성 제품이 있고 어떤 제품은 알카리성 제품이 있고 어떤 거는 향료가 있고 두 가지가 상충되는 것도 있고, 이러다 보면 이 피부 장벽 입장에서는 24시간 내내 뭔가 이렇게 계속 자극을 받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피부는 덧댄다고 점점 튼튼해지는 구조가 아니라 신체 장기 이기 때문에, 일을 할 때는 일을 하고 쉴 때는 확실히 쉬어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제품 써서 해보고 안 되면 이 제품 쓰고 다음 제품 쓰고 유튜브에서 이거 좋다고 하면 또 쓰고 제품들을 계속 바꿔가면서 이렇게 쓰지 마시고, 우리가 가끔 뭐 24시간 공복 챌린지 같은 것도 하듯이 좀 쉬어주는 시간을 충분하게 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화장품도 확
다이어트 한번 해보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부는 뭔가 더하기를 하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미백에는 비타민C를 써야 되고, 보습에는 히알루론산을 써야 되고, 탄력에는 스티바를 써야 되고, 모공에는 또 뭘 써야 되고, 각각의마다 좋은 성분들을 하나씩 매치해가지고 피부에 바르면 모두가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그러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씩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해결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진짜 고민이 미백이든 모공이든 탄력이 다 있다 해서 이걸 한꺼번에 동시에 다 바르면 피부가 자극감이 심해지고 따갑고 건조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뭔가 내가 좀 개선하고 싶다 그러면 미백이면 미백에 좋은 성분 하나만 좀 집중해서 써본다든지, 한번 쓸 때는 6주에서 8주 꾸준히 한번 써본다든지. 이게 우리 수학 문제 풀 때도 복잡한 걸 한꺼번에 해결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1, 2, 3번을 동시에 보면서 해결하다 보면 이도저도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는 그 핵심 성분이 문제가 아니라 개수가 문제이기 때문에 개수를 확 좀 줄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학적으로 봤을 때 피부 장벽이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각질 세포가 한번 만들어져서 맨 밑에 층에서 위로 좀 탈락이 되면서 또 건강한 각질 세포가 올라오고 해야 되는데, 이게 보통 한 4주에서 6주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좋은 제품을 한번 발랐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좋은 제품이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좀 체크를 하려면, 이 각질 세포가 충분하게 그 제품을 받아들이고 이게 좀 어떤 변화를 일으키려면 한 4주에서 6주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걸 기다리지 않고 매일매일 필링을 해버려서 각질 세포를 빨리 탈락을 시켜버리고 또 제품 바꾸고 이러다 보면 턴오버 타이밍과 매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게 효과가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계면 활성제 성분도 그렇고 방부제 성분도 그렇고 향료 같은 것들이 이 턴오버를 계속 혼란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자연스러운 우리 피부 장벽 강화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 몸에 안 맞는 무언가를 계속 예민하게 쓰지 마시고 한 번쯤은 쭉 기다려 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끔 이제 피부과에서 쓰는 처방전이 있어요. 처방전은 뭐냐면, 약도 끊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좀 기다려 봅시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두드러기 환자도 그렇고 아토피 환자도 그렇고 피부 예민한 사람들도 그렇고, 실제로 피부과 약 좋은 것도 아닌데 더 세게 약을 너무 쓰다 보면 순간의 만족을 위해서 계속 약을 증량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때는 과감하게 리셋 시간을 주거든요.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부도 한 번 정도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최소화하면서 피부나 몸을 좀 쉬는 시간을 주는 거를 만들어 보는 게 아주 좋은 처방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새해에는 우리 줄이기 먼저 해봅시다. 우리 이게 여러 개가 많으면 오늘은 이 제품을 쓰고 오늘은 이 제품 쓰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화장대를 과감하게 쓰는 제품 위주로 딱 몇 개만 추리고 다 이렇게 한번 정돈을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딱 남겨야 되는 거는 첫 번째, 세안제. 우린 세안을 해야 되니까 약산성 세안제 하나 남겨두고, 그리고 보습제는 꼭 써야 되니까 보습제 하나 남기고, 마지막으로 선크림, 이 딱 세 가지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일단 한번 씌워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실 이것만으로도 모든 게 다 해결이 되긴 하거든요. 여자분들이 뭐 세럼도 써야 될 것 같고 뭔가 이것저것 써야 되는 경우도 많겠지만, 쉬는 시간을 가질 때는 꼭 세 가지만 딱 놔두고 그것만 계속 반복적으로 다이어트하는 기간 동안 한번 써보도록 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팩도 1일 1팩 절대 안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혹은 2주일에 한 번 정도, 혹은 뭐 내일 중요한 모임이 있다 이럴 때 한 번씩만 딱 써보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다이어트는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되나, 제가 늘 말씀드렸죠. 기간이 정해지지 않으면 하기 힘드니까 4주에서 6주 저를 믿고 한번 쭉 다이어트를 해보면 생각보다 오돌도돌했던 피부도 좀 정돈이 되고, 뾰루지 났던 것도 좀 덜 나게 되고, 오히려 좀 수분감이 더 좋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도 힘들면 쉬는 시간이 필요하듯이 피부도 꼭 쉬는 시간이 필요하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새해기도 하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잔소리도 좀 했는데, 이제 의학적으로 또 의미가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막연하게 잔소리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뭔가 더하는 것보다 빼는 게 힘든 거 알고 있습니다. 불안하기도 하고 선생님 말대로 아무것도 안 했더니 또 피부 더 나빠져요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믿고 한 4주에서 6주 정도는 좀 편안하게 몸도 좀 쉬는 시간을 주고 피부를 좀 쉬는 시간을 준다면, 아무래도 우리가 쉬고 나면 더 뭔가를 했을 때 더 잘 할 수 있는 것처럼 피부도 쉬는 시간을 가지고 뭐 화장을 하든 보습을 하든 훨씬 더 잘 먹는 걸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목표는 하루 이틀이 아니라 장기전으로 봤을 때 진짜 건강한 피부를 만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올해는 피부에 덜 바르고 덜 팩하고 하면서 잘 지켜보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도 좋은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잔소리도 하고 정보도 드리고 할 테니까 어떻게든 건강한 피부를 만들도록 제가 좀 도움이 됐으면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피부과 전문의 허영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